배당으로 연금을 만드는 배당연금술사입니다. 저는 SCHD가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주가 이끄는 상승장에선 SCHD가 소외될 수도 있다는 점도 S&P 500과 나스닥 100 ETF 투자로 얻게 될 총수익보다 SCHD 투자로 얻게 될 총수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죠. 그럼에도 저는 S&P 500과 나스닥 100 ETF가 아닌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에게 수익률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수익률보다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남들보다 더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 지수를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습니다. 현금 흐름을 꾸준히 늘려 제 월급을 넘어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제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 SCHD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CHD를 선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SCHD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월 단위 현금 흐름의 필요성과 세제 혜택의 필요성을 느껴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택하게 됐죠. 단 한 줄로 요약하자면 투자 목표에 맞게 투자 종목을 선택한 것이죠. 각자의 투자 목표에 따라 좋은 종목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장의 상황과 주가 흐름에 따라 투자의 목표와 방향이 수시로 바뀌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 종목에 대한 믿음도 쉽게 흔들리고 마는 것이죠. 이번 영상은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모아가고 계신 분들 혹은 앞으로 모아가실 분들께서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가득 담아봤습니다. 지난 3월 18일 SCHD의 2024년 종목교체 리밸런싱이 진행되었죠. 참고로 저는 SCHD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SCHD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 영상은 따로 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감사하게도 여러 유튜버분들께서 SCHD의 리밸런싱을 주제로 한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해 주십니다. 너무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게 오히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SCHD의 종목 교체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SCHD에 담겨있는 100개의 종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SCHD가 종목을 선정하는 알고리즘을 신뢰합니다. 선택된 종목들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 제가 그보다 의미 있게 보는 것은 그 종목들을 선별해내는 과정입니다. SCHD는 철저히 배당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합니다. 10년 이상 연속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기업은 제외됩니다. 배당 수익률이 낮아도 제외되고 최근 5년간의 배당 성장률이 낮아도 제외되죠. 부채 대비 현금 흐름과 자기자본 이익률도 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도 갖추어야 합니다. 매년 3월이 되어도 제가 SCHD의 종목 교체에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SCHD만의 까다로운 기준에 따라 편입될 만 했으니 편입된 것이고 제외될 만 했으니 제외된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3월에 있었던 SCHD의 종목 교체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하거나 분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단순히 SCHD의 종목 교체 결과를 살펴볼 게 아니라 SCHD의 종목 교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종목이 추가되었는지 제외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2024년 SCHD 리밸런싱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은 브로드컴입니다. 리밸런싱 이후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있어도 여전히 브로드컴이 SCHD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0개의 종목 중 23개의 종목이 제외되고 23개의 종목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변동된 종목만 해도 총 46개죠. 그중 유독 브로드컴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거나 실망하셨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댓글에 대한 솔직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브로드컴이 SCHD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별 생각이 없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답변을 달아드리면 성의 없는 대답이라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에서 언급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브로드컴에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기 때문에 별 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랜 구독자님들께선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브로드컴을 꽤 오랜 시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 계좌에서 2년 가까이 투자했던 종목이고 아내의 계좌로도 비록 소량이긴 하지만 2021년 9월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보유해온 종목임에도 저는 SCHD에서 브로드컴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과 같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브로드컴을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신 분들께서 더 큰 아쉬움의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SCHD 리밸런싱 현황을 쉽고 빠르게 볼 수 있는 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이버에서 ACE ETF 공지사항이라고 입력하신 후 해당 사항을 클릭합니다. 공지사항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검색하시면 SCHD 리밸런싱과 관련한 공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편입 편출 종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한글로 확인할 수도 있고 정보도 빨리 업데이트되는 편이라 찰스 슈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보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정기 리밸런싱을 확인하시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타이거, 솔, 에이스 홈페이지 중 공지사항만큼은 에이스가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자산운용사에서 투자자들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부분도 투자자들이 놓치지 않고 관심 있게 본다면 앞으로 더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에이스의 노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난 3월 브로드컴이 SCHD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면 SCHD의 편입 최대 한도인 4%의 비중으로 담겼을 겁니다. 만약 브로드컴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크다면 SCHD에 브로드컴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SCHD에 투자할 총 투자 금액의 4% 정도를 떼어 브로드컴에 직접 투자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기 때문이죠. 확신이 크다면 그 확신의 크기만큼 더 큰 비중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을 느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유할 마음이 없다는 의미겠죠. 강한 확신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쉬움이란 감정이 생겨날 틈이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브로드컴을 보유할 정도의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SCHD라도 브로드컴을 일부 보유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아쉬움으로 드러난 걸지도 모릅니다. 현재 제 아내의 배당 성장 계좌엔 한국판 SCHD인 미국 배당 다우존스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인 브로드컴, 머크, 에브비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브로드컴, 머크, 에브비는 이미 SCHD에 포함되어 있던 종목이었지만 개별적으로 세 종목을 더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가 이 세 종목은 SCHD에 편입된 4% 비중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SCHD와 포트폴리오가 겹치더라도 일부 수량을 개별적으로 더 보유했던 겁니다. 4% 비중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끼고 끝낼 게 아니라 소신껏 원하는 만큼 더 보유하면 됩니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건 그 정도로 확신을 가진 종목이 아니었다는 것이므로 그런 종목에 굳이 불필요한 아쉬움을 느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서야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브로드컴은 2018년 이후부터 늘 매력적인 배당 성장주였습니다. 2018년부터 배당 수익률은 꾸준히 3%를 넘어섰고 2012년부터 현재까지의 배당 성장률은 연평균 30%
45%를 넘어섭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수치라 최근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 수치마저도 연평균 17.49%에 달합니다. 2009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가를 살펴보면 뭐 이런 엄청난 종목이 있나 싶으실 겁니다. 2018년에 종가 기준 2% 정도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주가도 매년 꾸준히 우상향에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뭐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종목이죠. 따라서 지난 몇 년 동안 SCHD의 포트폴리오에 꾸준히 편입되어 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부터 AI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며 2023년 단 한 해에만 주가가 100% 이상 상승했죠. 2024년에도 20% 이상 상승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3%를 훌쩍 넘어서던 브로드컴의 배당 수익률은 1.56%까지 떨어집니다. 1억을 투자해도 배당 수익이 고작 156만원밖에 되지 않는 셈입니다. 배당소득세 15%를 제하고 나면 연 132만원밖에 되지 않죠. 월 11만원 수준입니다. 현재 브로드컴으로 월 10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투자금 10억 정도가 필요한 셈이죠. 주가 상승 전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은 종목이었지만 현 시점 기준으론 배당 투자 관점으로 수량을 모아나가기엔 부담이 커진 것이죠. 처음엔 아내의 계좌에 담겨있는 브로드컴의 수량을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수량을 늘려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주가가 오르며 시가 배당률이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같은 돈을 투자해도 만들 수 있는 배당연금의 크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배당연금을 늘려나가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이 항상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수량을 꾸준히 늘려나갈 계획이었는데 주가 상승이 배당 성장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면 그 종목으로 배당연금을 의미있게 늘려가고자 하는 계획은 물거품이 됩니다. 브로드컴은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배당 투자 대상으로서 가장 빛났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기 전입니다. 이미 수량을 모두 모았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아나갈 계획이었다면 배당연금을 만들 파이프라인으로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SCHD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배당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 나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비교적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꾸준히 유지되는 편이고 100개의 종목 중 돌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이 생겨난다면 1년 후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되기 때문이죠. 시세 차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비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배당 수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대표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100이 아닌 SCHD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SCHD를 선택했던 그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SCHD는 배당 관점으로 설계된 배당 성장 ETF이며 우리는 현금 흐름 창출을 목표로 SCHD를 모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재밌는 댓글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년 전 한 구독자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수일사님, 브로드컴 딱 100주만 모아두십시오. 그러면 주식에 더 이상 투자 안 하셔도 10년 뒤 파이어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브로드컴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전에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글을 남겨주신 구독자님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꼭 100주 이상 보유하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브로드컴 이야기만 계속하니 조금 질리네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른 종목 이야기도 나눠볼까 합니다. 브로드컴 말고도 배당 성장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봐왔던 종목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계적인 통신 인프라 리츠 아메리칸 타워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월까지 리츠 섹터 시가총액 부동의 1위 기업은 바로 아메리칸 타워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9일부터 물류 리츠 프로로지스에 밀리면서 현재는 2위에 자리하고 있죠. 국내 배당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리얼티 인컴이 리츠 섹터 시총 8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메리칸 타워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대충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메리칸 타워의 2003년부터 2021년까지의 주가를 함께 살펴볼까요? 앞서 이야기를 나눈 브로드컴만큼이나 아름다운 우상향을 그리고 있죠. 배당 성장 관점에서 바라본 AMT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무려 11년에 걸쳐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고 그 기간 동안 연평균 20%에 가까운 배당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성장성이 점차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둔화된 최근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14.55%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배당연금을 만들 파이프라인으로 활용하기엔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고작 1%대였기 때문이죠. AMT로 의미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선 처음부터 큰 투자금이 있거나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만 합니다. 인내하는 동안 배당 성장성이 꺾이지 않고 유지된다는 가정도 필요하죠. SCHD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은 폭발적인 배당 성장보단 배당 성장률과 배당 수익률의 조화로움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AMT처럼 특정 영역만 우수한 종목은 SCHD의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없습니다. 브로드컴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제외된 것이었죠. AMT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더라도 SCHD는 리츠주를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앞으로도 SCHD의 포트폴리오에 AMT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긴 어려울 겁니다. 지난 10년 이상의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AMT는 낮은 배당 수익률 빼곤 아쉬울 게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2% 정도로 가정했을 때 5년 정도 후면 강력한 배당 성장을 기반으로 4%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만들어낼 것이기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SCHD에 투자하는 것보다 AMT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모로 더 나은 선택일 것이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끝없이 상승할 것 같던 아메리칸 타워의 주가는 2021년 9월 303달러를 찍은 뒤 2년 이상 하락하며 현재 17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0년 이상 우상향했던 배당 성장주일지라도 예상을 뒤엎고 단 2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이처럼 개별 기업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낮은 배당 수익률을 큰 주가 상승과 높은 배당 성장률로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늘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G 시대에 대한 희망으로 AMT의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땐 AMT를 소개하는 영상도 많았고 AMT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고작 1.5%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도 AMT는 배당주로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꺾이고 빅테크 위주의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젠 투자자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힌 종목이 되었죠. 2024년 4월 현 시점 기준으로 AMT의 배당 수익률은 3.78%, 5년 평균 배당 성장률은 14.55%입니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이 배당 투자의 관점에선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으로 접어든 것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배당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전만 못합니다. 좋지 않은 주가 흐름이 이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를 망설이게 되는 것이죠. 배당 투자를 결심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엔 본능적으로 배당 관점이 아닌 시세 차익 관점으로 투자 대상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당 투자자에게도 투자자의 본능과 감정은 득보다 실을 안겨줄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손이 안 나갈 때가 지나고 나서 보면 배당연금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였고 모두가 경쟁하듯 매수에 참여할 땐 한 걸음 뒤에서 관망했어야 할 시기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의 본능은 주가가 급상승한 브로드컴을 매수하고 싶게 만들고 주가가 반토막 난 아메리칸 타워는 매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SCHD의 알고리즘은 감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배당 매력도가 큰 종목만을 선택합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며 망설이거나 예외 상황을 두는 일이 없죠. 물론 로직대로 선택한 SCHD의 선택이 틀렸고 감정에 따라 선택한 개인의 결정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보게 될 겁니다. 확률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누가 승자인지
누가 패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죠. 하지만 시행 횟수를 끝없이 늘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시간이 겹겹이 쌓여갈수록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원칙대로 종목을 구성하는 SCHD의 알고리즘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가 지치지 않고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잠깐 투자하고 말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펼쳐지는 몇몇 사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시행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나갔을 때 결국 어떤 결과에 수렴하게 될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매년 편입하고 편출하는 종목에 대한 분석으로 시간과 감정을 소비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화하고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배당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기고 기업들의 전반적인 배당 성향이 바뀌면서 SCHD의 종목 선정 알고리즘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볼 겁니다.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담기거나 빠져나간 몇몇 종목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세상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도만 지켜볼 생각입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 보면 정작 큰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 현재까지 SCHD의 주가는 20%가량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S&P 500과 나스닥 100은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만약 주가 흐름이 좋았던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의 수익률만 비교한다면 S&P 500과는 30% 이상, 나스닥 100과는 무려 50% 이상으로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포모를 이겨내지 못하고 떠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선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종목이란 생각이 든다면 더 늦기 전에 떠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은 종목을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SCHD는 철저히 배당에 초점을 맞춰 종목을 구성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보단 현금 흐름 창출에 최적화된 ETF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SCHD 투자를 시작하신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해보니 현금 흐름 창출보단 시세 차익에 더 마음이 이끌리는 것이죠. 추세가 바뀌어 하락장 또는 횡보장이 펼쳐지면 또 마음을 바꾸시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이리저리 잘 옮겨 다니는 것만이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자리를 우직하게 잘 지켜내는 것도 그에 버금가는 능력입니다.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정말 많은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SCHD 혹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배당연금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수량을 늘려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게 가끔은 다행이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SCHD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타이거 플러스 7%의 수량을 늘린 덕분에 월 50 수준까지 현금 흐름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적다면 적은 금액이고 크다면 큰 금액일 겁니다. 물론 저는 만족합니다. 시작이 어려울 뿐 현금 흐름 창출 시스템을 만든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현금 흐름을 불려나가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수량을 모으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사실 SCHD의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것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세 차익 중심의 투자는 SCHD가 아닌 개별주와 레버리지 ETF로 구성된 다른 계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CHD라는 종목에 불필요한 실망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큰 기대가 없으면 큰 실망도 없는 법이죠. 제가 현재 모아가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어차피 매도할 계획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플러스 알파일 뿐입니다. 같은 종목일지라도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투자가 만족스러울 수도 혹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모두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배당연금을 만들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우리 구독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